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세계 전차 시장의 대한민국이 K2 후표의 개량형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K2 후표의 성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수많은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과 유수의 싱크탱크들조차 전차 시장을 삼켰다고 평가할 정도인데요. 또한 지금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K2A1, 바로 K2 후표 개량형이 구체적인 플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K2 후표의 개량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면서 멈춰있던 폴란드와의 방산 수출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수은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얼마 뒤 그동안 이런저런 추측만 난무했던 K2PL의 형상이 폴란드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도되었는데요. 이는 2차 실행 계약을 위한 발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중 K2 후표 전차 980대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중 1차 계약은 180대로 지난 3월 폴란드 현지에 또다시 18대가 추가 도착하면서 어느덧 누적 수량이 46대가량 출고를 달성했는데요. 해당 물량은 폴란드의 긴박한 상황을 위한 긴급 소유분으로 사실상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K2 후표와 동일한 사양입니다. 반면 한폴 방산 계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실행 계약이 남았는데요. 바로 K2 후표 800대에 달하는 폴란드의 요구 조건과 현지화 계량이 더해진 K2PL입니다. 다만 그동안은 이렇다 할 공식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K2PL 변경점에 대한 온갖 추측만이 난무했지만 이번에 수은법이 개정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체적인 형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업계에서 2차 실행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 여기에 K2PL 정보 공개 덕에 K2의 개량형인 K2A1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K2의 개량형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우리 국민들 역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은 얼핏 사업 수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던지는 무리수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단순히 계약하고 외화를 벌어들이자는 심정으로 방산시장에 K2 전차가 퍼진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바로 K2 전차의 개량을 위함이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 속 대한민국은 각 나라별 현지화 전략 뒤에 궁극적으로 국내도 이뿐의 개량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는 실리적인 목적이 숨어 있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방산 무기를 판매함에 따라 각 나라별로 해당 요구 조건과 현지 지원에 맞춘 다양한 변화를 실험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불가능했을 다양한 운용 데이터를 돈 주고 얻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면서 데이터로 쌓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집니다. 우선 유럽에서는 K2 전차의 정면 방어력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폴란드와 노르웨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등 동부 북부 유럽의 요구 조건은 시가지의 게릴라전보다 넓은 개활지에서 러시아의 서진에 대응하는 게 더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오만 등 중동 국가들은 오히려 측면 방어력을 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가장 큰 변경점은 다름 아닌 중량입니다. K2 후표 중동형은 지정학적 특성상 폭발물이 자주 사용되고 대전차 무기를 이용한 기습적인 테러가 잦은 만큼 측면 방어력을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게다가 전차 하부의 방어 능력 역시 개선을 희망했는데요. 방어력 개선이라는 건 기본 틀이 되는 방탄강을 혁신적인 신소재로 바꾸는 게 아닌 이상 필연적으로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K2 중동형은 우리 군이 운용하는 기본형보다 5톤가량 더 무거운 60톤에 육박합니다. 전차나 장갑차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지상 장비에 심수도화를 염두에 두는 대한민국으로선 중동형의 개량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았을 조건인데요.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을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 군의 전투 교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개량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서로 다른 다양한 요구 조건을 현지화 명분으로 실험하면서 국내 소유분의 개량을 위한 광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특히 폴란드로 향하게 될 K2PL은 K2A1의 청사진이나 다름없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이던 K2 후표 4차 양산이 K2PL 생산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K2PL과 그동안 K2의 단점이라고 지적받았던 요소들은 일맥상통한 구석이 많습니다. 자세한 건 K2PL의 변경사항을 직접 눈을 확인해보면
이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추가 무장으로 폴란드가 개발한 ZS-SW-30 같은 30mm급 RCWS가 tab재될 예정입니다. 또 부무장인 12.7mm K6 대공 기관총도 동일 구경인 폴란드산 WKMB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전체적인 전투력 강화가 인상적인데 최근 전장 환경을 의식한 듯 드론 제머 역시 탑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폴란드가 바르샤바 인근 후방 지역에 M1 에이브람스를 배치하고 벨라루스와 칼리닝그라드 등 최전선에 K2PA를 배치했다는 걸 돌이켜보면 폴란드가 K2PA를 모든 군사적 분쟁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만능 전차로 운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2의 놀라운 기동력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갈 만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추가 무장과 드론 제머를 탑재한 것 정도로는 K2A1과 유사 사양이라고 말하기에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폴란드의 요구 조건을 감안하면 K2의 중량이 6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이번 K2A1 개량형의 주인공은 바로 능동방호체계 KAPS-2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야심차게 개발한 능동방호체계 KAPS-1은 초기작치고는 준수한 성능이었습니다. 다역력 차단 연막탄과 동시에 전개할 시 호환성 문제가 발생했고 설상가상 요격 파편에 의해 주변 보병이 피해를 입는 상황까지 우려되면서 결국 K2 탑재는 뒤로 미뤄졌는데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전차인 K2 후표로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K2 후표는 지금도 KAPS 탑재를 위한 공간이 남아있는 만큼 차기 개량에 가장 우선시되는 과제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국영기업이자 아이언돔을 만든 라파엘이 공동으로 KAPS 개선형을 개발하면서 K2A1을 기점으로 마침내 능동방호체계가 탑재된다는 소식이 전했는데 바로 KAPS-2입니다. 아직 KAPS-2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이언돔을 개발해낸 이스라엘의 국영기업 라파엘과의 공동개발로 추측이 가능한데요. 이스라엘의 능동방호 시스템인 트로피 시스템을 떠올리면 대략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자랑인 트로피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에서 90% 이상의 요격 성공률을 보일 뿐만 아니라 15m 전방에서 요격탄을 폭발시켜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 수많은 금속 파편을 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요격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근 보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역시 자체 개발보다 트로피 시스템을 탑재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다른 선택을 했는데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다짐이 적용했고 이는 K2의 개량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2A1이 세상에 등장하면 또다시 전차 시장을 집어삼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